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다시 로드 투 카타르입니다. 7일 안사나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시리아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3차전을 치릅니다. 홈에서 열렸던 1, 2차전에서 승점 6점이 아닌 4점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또 5일 뒤에 누굽니까? 숙적 이란. 그것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원정 경기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홈에서 열리는 시리아와의 경기 결과가 대단히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얻지 못하면 최종 예선 전체가 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경기 프리뷰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명단 발표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명단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키퍼는 4명입니다. 김승규, 구성윤, 조현우, 송범근을 발탁을 했고요. 수비진은 10명, 김영권, 김민재, 박지수, 권경원, 정승현, 이용, 강상호, 김태환, 홍철, 김진수. 허리진은 부상당한 권창훈 대신 프라이부르크의 작은 정우영이 선발되면서 알사드의 정우영, 백승호, 황인범, 이재성, 이동경, 손흥민, 황희찬, 송민규, 이동준, 나상호 이렇게 11명을 뽑았고요. 포워드는 황의조와 조기성 2명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7명 태극전사들의 전체적인 컨디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제가 국내파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들의 폼이 괜찮다. 뭐 송범근 선수 얘기가 좀 있었지만 마지막 경기는 경기력 상당히 괜찮았고요. 네. 수비진에서는 이제 수비수 권경원이 변수긴 하거든요. 지난 제주전에서 햄스트링의 통증을 좀 느꼈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센터백이 5명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 생각도 좀 들고요. 대부분 리그에서 좋은 괜찮은 경기력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단연 누구냐? 이동경, 이동준, 이동 콤비가 아니었나 싶은데 손FC와의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단연 두 선수 돋보였습니다. 컨디션뿐만 아니라 경기력에서도 물이 오른 모습인데 두 선수가 중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마 시리아전은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는데 권창훈 아웃된 다음에 뽑힌 선수가 이강인이 아니라 정우영이었잖아요. 좌우 측면을 조금 더 기반으로 한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중앙 미드필더도 가능하지만 이동경의 활용폼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닌가 이강인을 안 뽑은 게 라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이동경의 경기력을 보면 지금 대표팀의 10번 자리 그러니까 공격형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차지하고도 남는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동준도 지금 경쟁력이 있는 게 왜냐면 지금 왼쪽에 손흥민이라는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송민규 나상호가 더 잘할 수 있는 왼쪽 대신에 지금 오른쪽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지금 오른쪽에서는 왼쪽보다 좀 아쉽거든요. 근데 이동준은 어디예요? 오른쪽이 주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실제 리그 폼에서도 송민규 나상호를 압도하는 게 이동준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외파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말에 진짜 역대급 주말. 아마 기자들은 죽어났을 텐데 벤투 감독도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파의 경기력 물이 올랐다. 황희찬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리그 상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분데스리가 내로 임대를 가려다가 뭐 프리미어리그로 갔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만약에 분데스리가 남았으면 어쩔 뻔했나. 그러니까. 네. 입성 이후 연일 맹활약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뉴캐슬전에서 멀티골 쏘아 올리면서 벌써 시즌 3세 번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피니시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아는 황희찬이 맞나? 진짜로. 네. 아니 뭐 돌파에 워낙 좋았던 선수인데 그렇죠. 마무리한테 늘 그랬는데 우와 진짜 침착하고 네. 진짜 정확하고 아주 훌륭한 피니시 모습을 보여줬고요. 손흥민도 부상을 털고 돌아와서 맹활약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무라와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이어서 에스턴 빌라전에서 도움 사실은 2개 도움인데 맞아요. 하나가 취소되면서 1개 도움만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황의조는 아쉽게 뭐 상대 AS 모나코전. 네, 모나코전에서 침몰을 했지만 이전까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 4경기에서 3골 1도움 환상의 폼을 과시했고요. 공교롭게 황희찬, 손흥민, 황의조 모두 각 소속팀 최다 득점자 신분 9월과는 다릅니다. 최다 득점자 신분으로 오게 되고 작은 정우영도 나름 공동 최다 득점자 신분으로 대표팀에 합류를 합니다. 이 선수들도 각 소속팀에서 막중한 임무 뛰고 온다는 점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황희찬, 손흥민은 뭐 BBC 선정, 뭐 베스트 라인업에 들어갔었고 뭐 지금 난리예요. 지금 EPL 득점 지금 10등 안에 지금 2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시리아가 어떻게 기사를 검색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요. 김민재는 연일 터키 언론에서 화제를 모을 정도로 괴물다운 활약 펼쳤습니다. 직전 카심 피샤전에서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 소화하면서 팀의 무실점, 팀도 1실점, 팀도 선두를 유지를 했습니다. 입술까지 다쳤지만 상태 원톱을 지었고
터키에서는 일정을 걱정할 정도로 최고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 왜냐면 지금 7경기 연속 풀타임이거든요. 네. 20일 만인가요? 네. 러시아에서 뛰는 황인범은 주장 완장까지 찰 정도로 팀 내 입지를 완전히 굳혔고요. 대체 멤버로 선발된 정우영은 헤르타 베를린전에서 76분을 소화를 했습니다. 명단 보니까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밝네요. 네, 진짜 좋아요. 선수단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9월 소집 때, 왜냐면 당시에 이제 유럽파는 시즌이 막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그때보다 확실히 더 나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벤투 감독이 이 구슬들을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과연 벤투 감독이 지난 이라크와 1차전처럼 유럽파를 포함한 정예 멤버로 시리아전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유럽파의 컨디션과 이란전을 감안해서 로테이션으로 갈 것인지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난 명단 분석 때도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해외파 비중이 여전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가오는 두 경기 가만히 떠올려 보면 시리아를 국내파로 어찌어찌 이끌고 이란전에 해외파 기용해서 승부를 본다? 저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시리아 상대로 어떻게든지 승점 3점을 따고 차라리 이란전을 비기는 전략으로 그렇죠. 갈 수도 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긴 하죠. 네,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좀 보는데요. 월드컵 본선 진출은 사실 뭐 어떤 팀을 잡느냐보다는 승점 3점을 누가 더 많이 따느냐의 싸움이다 보니까 시리아전에 오히려 다시 한번 힘을 줄 것이다. 뭐 손흥민, 황의조, 김민재가 하루 늦게 입국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렇더라도 얘들아 미안한데 아낄 여유가 없다. 다시 한번 띄워주련. 그래서 저는 뭐 이동경, 이동준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파 비중이 지난 9월보다는 뭐 한두 명 더 늘어날 수는 있어도 핵심은 여전히 해외파일 것이다. 예, 벤투가 벤투했네. 이런 말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해외파가 아무래도 지난 9월보다는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생각되는데 저는 벤투 감독이 뭐 다들 얘기하지만 굉장히 완고한 스타일. 근데 학습 효과에서 비롯된 것은 그래도 좀 반응하거든요. 아무리 완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그럴 거야 라고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오 뭐야 하고 완전히 실패한 케이스는 어쨌든 다음번에 급진적이진 않지만 방향을 틀어온 거는 분명하거든요. 저는 이라크전에서 분명히 뜨거웠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번 시리아전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손흥민, 황의조, 김민재가 공교롭게도 지난 1, 2차전 때와 상황이 똑같아요. 하루만 준비를 하고 하루 늦게 들어오고 하루 준비하고 바로 게임을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그렇게 하기에는 손흥민처럼 부상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을 것 같고 앞서 언급한 대로 K리거들의 컨디션 괜찮거든요. 물론 K리그 위주의 엔트리는 아니겠지만 이라크전처럼 유럽파를 전적으로 중용할 라인업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9월보다는 국내파 비중이 확실히 늘어날 것이다. 네, 시리아전에서는. 네. 네. 저는 뭐 벤투 감독이 뜨거웠다는데 한 달 지났으니까 이제 뜨거운 것도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우리 얘기 다시 이어가고요. 시리아 전력 어떤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리아는 9월에 이란에 0대1로 패하고 아랍에미리트와 1대1 비기면서 승점 1점만을 땄습니다. 조 4위. 여유가 없는 터라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든지 이변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소집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지난 30일이죠. UAE에서 중국과 비공식 평가전도 치렀습니다. 예, 한국에 대비한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날도 1대1로 비기면서 지금 지난 7월에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니자르 마우로스 감독 부임한 이후에 3경기 무승. 좋지 않은 흐름이다. 여기까지가 지난 7월 이후 시리아를 간략하게 요약한 버전입니다. 자, 중국과 비겼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자세히 보면 해외파를 대거 제외한 뭐 이진급 멤버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큰 의미를 둬야 될 게 뭐냐? 달라진 명단인데 아마 국대 경기 많이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오마르 알소마 이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네. 각 그 중동 팀마다 특징 있는 선수 한 명씩 있죠. 그렇죠. 뭐 아랍에미리트는 무바락인가요? 뭐 이런 선수도 있고 시리아 하면 떠오르는 게 알소마입니다. 지금 부상으로 9월 명단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30명을 뽑은 명단에 돌아왔습니다. 시리아는 두 개의 태양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마르 카르빈과 알소마. 오마르 둘 다 오마르네요. 네. 알소마가 5살 더 많고 구력이 조금 더 있다. 신장도 더 커서 묵직함과 존재감 모두 팀 내 원톱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예선 돌아보면 이란과 비기고 호주와 플레이오프 치렀는데 이 플레이오프의 2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은 게 바로 알소마입니다. 나 기억나려고 그래요. 네. 이 선수가 진짜 이 정치적 이유로 대표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는데 26경기 15골인가요? 득점력이 굉장히 장착된 선수여서 이 선수가 나오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침대 축구는 하겠지 하다가 알소마에게 좀 일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우리가 이라크전 돌아봐도 무조건 우리가 99대 1로 밀어붙이진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흐름이 한 두세 번은 넘어올 수 있거든요. 뭐 레바논전에서도 막판에 실점 장면, 그렇죠. 실점을 할 뻔한 한 장면이 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알소마 득점력 있고 카르비는 오른발킥이 날카롭습니다. 프리킥도 좋고 그리고 마흐무드 알마와스 이 선수가 에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세 선수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격에 나름 알짜들이 있네요. 네. 만 기자는 어디까지나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 거고 아무래도 전력차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 7대3, 8대2 정도로 경기를 압도하지 않을까 이게 일반적인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돌다리 열심히 두들 기자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 사실 한국이 압도할 만한 경기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전력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예, 무하나드 알 부시라고 하는 시리아 감독이 한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리아가 꺾는 게 뭐 한국을 꺾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그 이후로 감독이 한국인 유럽파를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다. 이상적인 수비 방법이 무엇인지 안다. 결국 보세요. 다 수비 얘기예요. 이게 침대 축구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비기고 돌아가겠다. 그리고 초반 20분만 잘 버티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약간 시리아 대표팀 내 인물은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를 조금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근데 한국을 상대하는 팀들이 다 똑같은 전략 아닐까 싶은데. 예. 네. 그리고 다른 인터뷰도 좀 찾아봤더니 알소마가 부상에서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경기를 모두 소화할지 의문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시리아도 엄연 유럽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파 트리오가 월요일인 4일에 입국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비슷한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런 요소가 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봐야겠죠. 네. 뭐 사실 이게 의미가 좀 있을까 싶기는 한 게 저희가 지금 월요일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의 기자회견이 경기 전날인 6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벤투 감독 인터뷰 제가 미리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플레이 하는 게 중요하다. 3대에 맞춰 최적의 전략을 준비하겠다. 승점 3점을 딸 수 있게 준비하겠다. 이겁니다. 네. 뭐 이미 선발부터 지난 명단 발표 리뷰까지 준비했지만 벤투 감독은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하던 대로 볼 소유하고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시리아전에서도 할 공산이 크거든요. 네. 그럼에도 변화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전력을 만 기자가 직접 분석한 만큼 네. 어떤 식의 대응 변화가 필요할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알소마가 나오든 뭐 카르빈이랑 동시에 나오든 뭐 만약 동시에 나온다면 카르빈이 측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김민재, 김영건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뭐 개인기로 우리 한국 수비를 뚫는다. 이건 사실 상상하기 조금 쉽지 않습니다. 관건은 그래도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폼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 마와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풀백이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양 측면 수비수가 무조건 돌아오지 않는 풀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한 명 정도는 이 선수를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카르비는 직접 프리킥 능력도 있어서 위험 지역 파울은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지난 이란 UAE전을 참고를 하면 높은 크로스, 고공 패스가 올라올 때 시리아가 흔들리는 모습 보였다. 이거는 한국 공격진에 드리는 또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스 안 수비 숫자는 일단 많아요. 그런데 신장이 좀 떨어진 선수가 있고 등번호 2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 선수가 리더인데 약간 느립니다. 그래서 한국 황의조라던가 아니면 뭐 세트피스에서는 김민재라던가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도 있다. 자한바크 씨의 이란 결승골도 결국은 크로스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올리고 생각해 보시라. 조금은 단순 명료하지만 간단한 공격이 먹힐 때도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단 벤투 감독이 지금 스타일을 고수한다는 것은 무조건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줄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이 결국 속도인데 레바논전에서는 황희찬의 개인 돌파로 속도를 올렸거든요. 저는 그것보다 팀적으로 좀 올려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2차에서 막판에 보여준 헤비메탈, 그러니까 라인 극대화하고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형태. 그래야 이제 우리가 상대 진영까지 가는 시간도 줄이고 공격에서 속도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보다 더 많이 뛸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동력이 좋은 선수 위주로 라인업을 꾸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네. 말 나온 김에 우리가 했으면 하는 베스트 11과 벤투가 내세울 것 같은 베스트 11 한번 꼽아볼까요? 아까 창 기자 얘기했던 BBC 제가 베스트 11을 봤는데 탐난 선수가 많더라고요. 일단 중앙 미드필더부터가
베르나르도 실바가 일단 있어요. 그 최전방 양쪽에 살라랑 필포든이 있어요. 왼발잡이들. 살라. 네, 그리고 가운데 황희찬이 있습니다. 일단 뭐 그건 차치하고 이런 선수들이 조금 왼발잡이들이 좀 차이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왼발로 싹 깔기는 조금 뭐 제 바람이긴 한데 저는 제가 조금 내세웠으면 하는 베스트 11은 작은 정우영 한번 보고 싶다. 작은 정우영이 왼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고 이동경이 국대까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한번 보고 싶고 이동경의 활약을 극대화하려면 그래도 황의조, 손흥민, 황희찬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시리아 정도면 수미는 한 명만 둬도 되지 않을까? 그 한 명은 백승호의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니까 손왕 투톱에 작은 정우영, 황희찬 날개, 이동경 공미 그리고 백승호 수미 아주 공격적인 라인업. 다이나믹. 네, 다이아몬드를 좀 보고 싶고요. 포백으로 돌아온 김진수와 김태환 두 형님 풀백 그리고 센터백은 그대로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실제 경기에서는 명단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황의조, 손흥민, 이재성, 뭐 황인범, 정우영 줄줄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멤버들. 네. 저는 시리아전 최상의 카드는 뭐 골키퍼 김승규, 홍철, 김영건, 김민재, 이용 포백에 정우영, 백승호 더블 란치. 네. 이선에 이재성, 이동경, 이동준. 최전방에 조규성. 유럽파의 비중을 최대한 줄인 밸런스도 맞으면서 동시에 속도와 뛰는 양을 올릴 수 있는 이 카드. 이걸 보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아마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실 물론 당연히 손흥민, 황의조 들어가면 좋겠지만 저는 진짜 약간은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소한 선발은 아니더라도 후반에 조커로 일단은 이렇게 많이 뛰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벤투 감독은 아마도 정우영, 황인범, 백승호보다는 황인범에 대한 워낙 신뢰가 높기 때문에 황인범 카드 내세울 테고 황희찬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황희찬이 잘하는 거 지금 울버햄튼에서 왜 잘하냐?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거든요. 황희찬은 사이드 자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보고 싶은데 벤투 감독 스타일상 투 스트라이커는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많은 팬들이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3톱을 보고 싶을 텐데 이란전에는 확실하게 이 라인업이 나가지 않을까. 시리아전은 몇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변화가 많을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난 주말 돌아보면 손흥민이 어시스트 일단 2개는 했잖아요. 근데 하나는 취소됐지만 그리고 황희찬이 2골 넣었고 그래서 손흥민이 히메네스 역할을 하고 뭔가 황희찬한테 찔러줘서 황희찬이 그걸 좀 득점하면 그게 어떨까? 그걸 보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국 축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메이션이 신태용 감독이 플랜 A로 러시아 월드컵 때 하려고 그랬던 4-2-2-2거든요.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커는 황희찬, 손흥민이 쓰고 밑에 이제 뭐 이재성이나 뭐 권창훈이나 이동경이 공격형 미드필드 쓰고 그렇게 해서 쓰면은 저는 그게 가장 그리고 수비할 때 두 줄 수비하고 저는 그때가 가장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황희찬 투톱 카드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황의조가 이제 또 쉬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제가 많이 감독이어도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투톱 카드는 한 번쯤은 좀 실험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상대가 계속 밀집 수비를 하니까 그건 좀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스코어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1대0. 최종 예상도 이진법 축구다. 예전에 그 서울이 그랬었죠. 못 이긴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요. 그래서도 뭐 생각해서도 안 돼서 1대0으로 하겠습니다. 1대0이니까 스코어로도 얘기해줘요. 1대0. 누구? 누가 먼저고? 저는 이동경의 중거리포. 이동경의 중거리포. 올림픽 때처럼 기대를 해줬고 저는 3대1 보겠습니다. 손황 유럽파가 2골을 합작할 것 같고 울산 듀오가 1골을 이렇게 좀 만들 것 같습니다. 3대1. 일단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시리아전 프리뷰 해봤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